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셋별입니다. 오늘은 2019년 2월 18일 밤 10시를 지난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손석희 JTBC 대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어제 19시간에 걸친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를 했는데요. 지금 폭행,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이제 고발당한 상태입니다. 전 KBS 기자, 현재는 프리랜서 기자로 일하고 있는 김웅 씨가 손석희 대표에게 폭행을 당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고소를 했고, 그 이후에 손석희 대표는 김웅 기자를 검찰의 공갈 미수 협박 혐의로 또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자 김 씨는 또 이달 들어서 2월 8일에 폭행, 치상, 협박, 그리고 명예훼손 혐의로 다시 손 대표를 맞고소한 이러한 상태입니다. 네, 그 폭행 사건인데 이례적으로 19시간 동안이나 이어진 이 장시간의 조사를 받고 귀가를 했습니다. 토요일 오전 7시 40분 정도에 마포경찰서에 출석을 했고, 긴 조사 끝에 어제 새벽 2시 한 45분경에 이렇게 마포경찰서를 나섰습니다. 자, 이 사건은 1월 10일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에서 김웅 씨가 손석희 대표에게 폭행당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이 사건이 불거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양쪽 주장이 다르죠. 김웅 씨는 손 대표가 연루된 2017년 과천에 있었던 차량 접촉 사고를 취재하던 과정에서 그 기사를 기사화하지 말아달라, 뭔가 기사를 막기 위해서 자신을 손 대표가 회유했고, 그 과정에서 손 대표가 먼저 JTBC의 어떤 기자직을 먼저 제안해 왔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손석희 대표는 아니다, 김 씨가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을 했고, 그것을 거절하자, 그러니까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김웅 씨가 지금 나를 협박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어쨌든 경찰에 지금 수사가 된 상태이니까 어떤 식으로든 결론은 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그 김웅 씨 외에도 손석희 대표를 손 대표를 고발한 사람이 또 있는데, 한 사람은 장기정이라는 자유청년연합 대표가 이 손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김웅 씨를 뭔가 회유하는 과정에서 JTBC가 김웅 씨에게 월 1,000만 원의 수익이 보장되는 이런 용역직을 제안하도록 손석희 대표가 뭔가 이제 압력을 넣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업무상 배임 혐의다라고 하면서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오늘 또 추가적으로 한 보수단체가 손석희 대표를 고발을 했는데, 2017년에 일어났던 차량 접촉 사고와 관련해서 손석희 대표를 고발을 했습니다. 자유연대 등의 시민단체, 김상진 사무총장이라는 분이 고발장을 들고 이렇게 마포 경찰서를 찾았다라고 하는데요. 뺑소니 사건을 일으켜서 실정법을 위반한 혐의로 손석희 대표를 고발했습니다.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 차량 죄, 그리고 도로교통법 위반, 이것은 사고 후 미조치 등에 대한 것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이 손석희 대표를 오늘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고발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래저래 어쨌든 손석희 대표 굉장히 복잡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러 의혹들이 제기가 되어 왔고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녹취록, 또 여러 문자를 주고받은 내용들, 이런 것들이 다 공개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사실은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런 사건이었죠. 대체 2017년 4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지금 모든 사건의 출발점은 2017년 4월 과천의 야산 밑에 있는 교회 뒤편에 또 공터라고 해야 될까요? 그 주차장으로 쓰이는 공터에서 일어났던 차량 접촉 사고. 차량 접촉 사고를 손석희 대표가 일으키고, 그러니까 후진하는 과정에서 견인차를 들이받았는데 그냥 현장을 바로 이탈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견인차 그 피해자는 바로 쫓아가서 여러 번 차를 세우라고 했는데도 그대로 갔다. 그러니까 그런 차량 접촉 사고에
에서부터 모든 사건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김웅 씨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러한 폭행으로까지 이어져 왔는데, 이제 2017년에 4월에 일어났던 그 사건, 사건의 개요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SBS 보도 내용을 영상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함께 좀 보시겠습니다. 손석희 JTBC 사장이 폭행 혐의로 최근 경찰의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손석희 사장이 지난 2017년 경기도 과천의 한 주차장에서 견인차와 접촉사고를 냈다는 게 모든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저희는 접촉사고 당사자의 진술이 없는 상황에선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그동안 이 소식을 전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진이 이 손석희 사장과 접촉사고 당사자가 통화한 내용을 입수했습니다. 이 통화는 이 손석희 사장 관련 의혹 보도가 나오기 하루 전인 지난주 수요일에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까지 나온 내용과 달리 이 통화는 직접 사고 당사자끼리 나눈 대화여서 가장 사실에 근접한 내용이라고 봤고, 또 접촉사고 피해자의 주장인 만큼 여러분께 전해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고정현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4월 손석희 JTBC 사장은 과천 한 주차장에서 차량 접촉 사고를 냈습니다. 그리고 1년 반이 훌쩍 지난 23일 오후 손 사장이 피해자 A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 폭행 논란 보도 하루 전입니다. 손 사장은 A씨에게 간단히 안부를 물은 뒤 당시 사고건으로 협박당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무슨 젊은 여자가 타고 있었더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저한테 협박을 해가지고 그런 사실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A씨 말은 다릅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아니다라고 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근데 예. 제가 현장에서 여자분이 내리는 거는 봤거든요. 봤다 아니다. 몇 차례 말이 오간 끝에 A씨가 잘못 봤을 수도 있지만 자신은 그렇게 봤다고 하자 손 사장이 경고성 발언을 합니다. 이거 정확하게 말씀 안 해주시면 나중에 제가 이 친구를 고소하게 되면 네. 같이 피해를 입으세요.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예. 이미 그 자리에서 그분이 내렸고. 아니 내린 사람이 없어요. 정말로 없어요. 이번엔 피해자 A씨가 사고 이후 상황에 대해 묻습니다. 손 사장을 쫓아가 차 트렁크를 두드렸지만 손 사장이 멈추지 않고 그냥 갔다는 겁니다. 손 사장은 몰랐다고 답합니다. 제가 저를 쫓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선생님 차량을 뚫리면서 멈추라고 했는데. 맞아요. 예. 안 멈추시고 그냥 가셨어요. 차가 막 이제 덜컹덜컹 거기가 비포장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그걸 모르고 그냥 제가 또 그때 좀 말해가지고 급히 떠났거든요. A씨는 SBS와의 통화에서 몰랐을 리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고를 해가지고 그렇게 본넷 트렁크를 꽝꽝 두드리는데 몰랐다고요? 또 A씨는 차량뿐 아니라 자신도 직접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허리 부분을 친 거를 내가 뒤로 밀리면서 이제 트렁크를 제가 툭툭툭 친 거죠. 그러면서. 입장차가 있는 만큼 손 사장 측 설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SBS 보도 내용을 보셨는데요. 네, 내용을 보시면 당시에 차량 접촉 사고가 있었고 그냥 현장을 이탈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지금 저 녹취 저렇게 손석희 대표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것은 올해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뭔가 그 당시 2017년에 일어났던 차량 사고와 관련해서 뭔가 어떤 동승자 의혹을 덮고자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런 녹취 내용들이 자꾸 공개가 되면서 사실 이 사건이 더 이렇게 뭔가 추문으로 이제 확대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일부 언론에서는 KBS와 같은 KBS 저널리즘 제인가요? 이런 프로그램에서는 마치 손석희 대표의 이 사건을 보도하는 것을 뭔가 대중들의 지나친 사생활에 대한 관심, 뭔가 관음증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대중들의 호기심, 뭔가 이런 것들을 자극하는 언론의 선정적인 보도다라고 이렇게 몰아가고 있지만 그것은 저는 잘못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을 더 의혹으로 키운 것은 저는 손석희 대표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런 식의 뭔가 자꾸만 어떤 사실을 덮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무리한 그런 행동들, 그리고 주고받은 어떤 문자 내용에서 나타나듯이 뭔가를 자꾸 이렇게
내용을 뭔가 회피하고 관련자들을 회유하려는 이러한 행동들,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손석희 대표의 말과 행동과 저러한 어떤 뒷수습하는 그런 모습들이 더욱더 이렇게 의혹을 스스로 키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2017년 4월 차량 접촉 사고 이후에 2018년 8월 들어서 이 김웅 씨가 이 사건을 취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석희 사장에게 전화를 하게 되죠. 그 과정, 어떤 그 통화 내용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내가 왜 거기 잠깐 세우고 있었는지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어 죽겠는데 솔직히 얘기하고 싶... 화장실 다녀오셨어요 혹시? 뭐 아니면 뭐 아닙니다. 아니 화장실 아니에요. 뭐 그보다 더 노멀한 일이야. 근데 오히려 안 쓰겠다고 약속을 하면 내가 얼마든지 얘기해요. 그래서 150을 줬다는 건 이 사람이 무슨 약점이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럴 수가 있죠. 사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러죠. 예. 그게 제일 아픈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안 써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사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지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들도 협박해가지고 돈을 받아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게 약점이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저한테 또 다른 약점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네, 2018년 8월 28일에 있었던 김웅 씨와 손석희 대표 간의 통화 내용을 들어보니까 취재를 하기 시작하자 먼저 기사화해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은 뭔가 이렇게 협박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김웅 씨에게는 지금 보시면 당시 2017년 차량 접촉사고의 피해자인 그 견인 차량 그 피해자를 협박범으로 몰고 있죠. 손석희 대표가. 그런데 나중에 아까 SBS 보도에서 나왔던 그 차량 접촉사고 피해자와의 그 손석희 대표가 통하는 내용을 보면은 또 김웅 씨를 이런 건수를 가지고 뭔가 취재로 협박하는 김웅 씨를 또 협박범으로 이 피해자에게는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말하는 거 다르고 이쪽에다 말하는 게 다른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어쨌든 이 취재를 처음에 하려고 했지만 김웅 씨는 손석희 대표가 저렇게 이제 부탁을 하는 바람에 더 이상의 취재를 하지 않았고 기사화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또 당시에는 뭔가 손석희 대표를 뭔가 존경해 왔고 이 사람을 보호해야겠다라고 하는 나름의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마음으로 기사화하지 않았다. 그리고 처음부터 기사화하지 않는 조건으로 먼저 그 JTBC의 어떤 기자직을 채용한 것은 손석희 대표였다라고 김웅 씨는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손석희 대표가 그런 자리를 제안하는데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렇게 주장을 해왔죠. 그러나 그 이후에 약 6개월 시간 동안 전혀 진행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채널A의 김웅 씨가 직접 출연해서 얼굴을 공개를 하고 이 당시 있었던 일을 쭉 얘기를 한 거를 본 적이 있는데 손석희 대표가 말뿐이었고 그냥 화려한 말로써 뭐 이런 자리 저런 자리 여러 가지 제안을 했지만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그리고 어떤 문서로 전혀 남기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어떤 채용 계약을 하는데 어떤 근로계약서 한 장 없이 어떻게 말만 믿고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계속 뭐 이런 자리 어떠냐 저런 자리 어떠냐 제안해 온 것들을 계속 거절해 왔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2018년 12월에 와서는 둘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게 됩니다. 2018년 12월 9일 날 서로 주고받은 문자 그리고 통화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정말 서로 손석희 대표가 김웅 씨에게 아주 그냥 욕설을 합니다. 문자로도 뭐 이 XX야 하면서 문자를 보내고 12월 9일 날 공개된 통화 내용은 정말 손석희 대표가 입에 담지 못할 정말 육두문자를 날리면서 아주 욕을 김웅 씨에게 하는 이런 녹취록이 공개가 됐는데 뭐 유튜브에서
뭐 욕설왕 손석희로 검색하시면 예,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2019년 1월 10일 서울 상암동에서 이제 폭행 의혹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1월 10일 폭행 당했다라고 고소를 하게 됩니다. 김웅 씨가. 그리고 1월 10일 날 이제 경찰에 이제 김웅 씨가 신고를 하고, 이것이 이제 한 보름 정도 지난 이후에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되기 시작하는데, 그 전에도 손석희 대표는 이 문제를 정말 무마하기 위해서, 이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쩔쩔매면서 여러 가지 아주 다른 제안들을 계속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신고한 이후에도 더 좋은 자리를 제안하고 월 수익 1,000만 원이 보장되는 용역 사업을 내가 너에게 제안을 한다.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식의 문자를 계속 보내는데요. 그 와중에 1월 18일 저녁에 양모 변호사 자택에서 김웅 씨와 손석희 대표가 만남을 가집니다. 그 만남에서 예,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든 뭐 여행이든 제안하는 것은 공식적인 논의하에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와서 당연히 이제 제안하는 거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열사 중에서 서로 필요할 경우에, 즉 다시 말하면 김웅 씨한테도 도움이 되고 회사에도 도움이 돼야 다른 얘기가 안 나옵니다. 투자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합을 맞춰가고 오는데, 그게 도저히 김웅 씨 생각에도 좀 이건 뭐 아닌 것 같다. 그럼 그거는 접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다른 유형관계를 맺어가지고 뭐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유형관계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면 그건 서로 다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김웅 씨,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기본적으로 이 사안을 서로 협업하는 관계로 가져가는 게 가장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취해서 뭐를 요구하냔 말이에요.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그 사건과 관련해서 저한테 하세요. 취하세요. 뭘 취하를 해요? 고소가 아닌데. 네, 녹취 내용을 들어보고 있으면 이 폭행 고소가 이어진 이후에도 굉장히 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손석희 대표가 굉장히 애쓰고 있다는 인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웅 씨는 이미 자신이 표현하기를 이미 손석희라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배신감을 느끼고 정말 질릴 대로 질린 상태였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언성이 높아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또 계속 이어지는 대화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2017년 4월 그 차량 접촉 사고 당시에 동승자에 관련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1월 10일 날 있었던 폭행 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손석희 대표의 발언이 또 나오는데, 계속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구심 남은 어머니를 일요일 밤에 모셔다 뒀는데 누구 집인지 몰라요? 왜 몰라? 이제는 알겠지. 그동안에 엄청나게 생각했을 테니까 변명거리를. 웃기지 마. 제네시스 EQ900 또는 JTBC가 사장한테 제공한 업무용 차량에 후방 감시 카메라 분명히 있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접촉사고 사실 몰랐어요? 모를 수 있는 겁니다. 대낮에도 그렇게 연로하신 시니어들 함부로 모시지 않습니다. 뭐라 모시지? 그건 네 생각도 맞아. 필요했으니까 모신 거야. 저한테 왜 근데 욕은 그렇게 막 하십니까? 실례지만. 네가 나한테 형이라고 부른다 못했어. 아니 그러니까 동생들한테 욕해요? 난 네가 아니 그러니까 동생들한테 욕하냐고요. 내 후배들한테 할 수 있어. 아니 많이 해. 제니까 손댔죠 얼굴에. 왜 손대셨어요? 네가 계속 정서적으로 불안했잖아. 정서적으로 불안하면 손대냐고. 야, 나는 내 선배들이 많이 그랬어. 난 네가 잘못했다고 생각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안 한 거야. 그 서로 문화가 다르더라며. 그러니까 그쪽 문화 가서 사람 패고 사시라고. 네, 아주 원색적인 대화가 오가고 있죠. 그리고 굉장히 정말 웃음을 참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말도 나옵니다. 2017년 4월 정말 그 한적한 과천 공터에 90세 노모를 모시고 갔다고요. 손석희 대표 자택은 평창동입니다. 그리고 JTBC가 있는 곳은 마포구 상암동이죠. 이 손석희 대표의 말대로 90세 노모를 데리고 그 밤에
갔었다. 그리고 그 장소는 굉장히 그러니까 과천 안에서도 주택가에서도 좀 멀리 떨어진 한적한 정말 아주 어두컴컴한 야산 밑에 공터이고, 그래서 남녀 정말 연인들이 아주 밤에 차 안에서 데이트를 하거나 미래를 즐기는 장소로 매우 유명한 장소에 90세 노모를 데리고 갔었다라고 하는 저런 주장이 이렇게 공개가 되면서 좀 반응들이 재밌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뭐 대체 무슨 90세 노모를 고려장하기 위해서 간 것이냐, 뭐 이런 굉장히 우스운 댓글도 본 적이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저 주고받은 내용에서 뭔가 계속 김웅 씨도 계속 주장해 왔지만 손석희 대표가 그러니까 둘만의 어떤 개인적인 만남의 자리에서 굉장히 욕설도 많이 했었고, 또 1월 10일 날 폭행 의혹이 불거진 그날 그 자리에서도 폭행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김웅 씨가 뭔가 이제 어떤 협박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접근하고 그래서 이렇게 녹취까지 한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좀 그런 것이 아닌가 의심을 했었는데, 이제 김웅 씨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1월 10일 날 그 주점 안에서 마지막으로 제안했던 그 JTBC의 어떤 기자직을 거절하자 굉장히 손석희 대표가 격분을 했고, 그래서 먼저 여러 차례 자신을 때렸다. 테이블 밑으로 이렇게 다리를 걷어차고 또 자리를 옮겨서 자신의 어떤 옆자리로 이렇게 와서는 그 손으로 얼굴을 이렇게 계속 몇 번 때렸다라는 거죠. 그때부터 너무 화가 나서 도저히 참을 수 없어가지고 그때부터 뭔가 그 자리를 벗어나기 위한 목적으로 녹취를 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공개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왔습니다. 자, 어쨌든 이 사건은 저렇게 여러 가지 뭐 동승자에 대해서도 뭐 90대 노모였다, 나중에는 동승자가 없었다라고 자꾸 말을 바꿈에 따라서, 그러니까 손석희 대표의 어떤 말을 바꾸기, 그리고 자꾸 이해되지 않는 행동들, 그리고 김웅 씨에게 보이는 여러 가지 뭔가 쩔쩔매는 그런 모습들, 회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해되지 않는 대목들이 많기 때문에 더 대중의 의혹을 스스로 부풀린 이러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지금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결론은 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정말 손석희 대표가 가져왔던 뭐랄까요, 뭔가 카리스마 있고 뭔가 절제되고 뭔가 품격이 있어 보이는 듯한 그러한 반듯한 이미지, 그 이미지는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은 제대로 이렇게 밝혀져야죠. 왜냐하면 손석희 대표 가 가진 어떤 언론인으로서의 영향력, 인정하고 싶든 아니든 간에 영향력 있는 언론인으로서 그동안 그 영향력을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보도를, 또 사실을 왜곡하는 이런 보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쏟아지는 이러한 의혹도 스스로 밝혔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제 그러질 못해왔기 때문에 더 의혹은 깊어졌다. 그렇지만 이것을 뭔가 대중의 엉뚱한 이런 관심, 지나친 관심으로 이렇게 몰아붙일 사안은 아니다. 반드시 밝혀져야 된다. 그래서 뭔가 여러 가지 이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뭔가 사실로서 인정이 될 경우에는 글쎄요,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지 않을까요? 네, 어쨌든 좀 재미있게 지켜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